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환경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배정된 신공항 사업은 전국에 8곳에 이르지만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한 곳뿐입니다. 신공항 사업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 균형 발전이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 항공 안정성, 경제성, 수익성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공항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오늘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황용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새만금 신공항 얘기입니다. 법원이 지난 11일에 사업을 취소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이거 취소하라고 했는지 법원 판결 내용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좀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 조류 충돌 문제 위험성 네네. 평가가 이제 부실하게 평가가 됐다. 그리고 축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 위험 모델 적용을 좀 일관성 없게 했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 문제인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런데 이제 절차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네. 주로 이제 공항 같은 부지가 주로 서식지, 뭐 갯벌 또 철새 서식지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이렇게 잘 디테일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행정 절차의 어떤 적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타당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한 전체적인 어떤 환경 영향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애초에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한 걸로 보이는데 법원도 조류 충돌 위험,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이게 뭐 뭐라 그럴까요? 검증이나 이런 것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본래 기본이 이런 거 저기 승인을 하기 전에 쭉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된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법원의 어떤 원론적이고 또 아주 어떤 뭐랄까요? 아주 뭐 속된 말로 FM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 방식으로 접근한 건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좀 묵인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뭐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번에 좀 특이하게 본 지점이 뭐냐면은 네.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는 작년도 말에 있었던 무안공항 참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또 좀 디테일하고 자세한 또 조사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조류 충돌이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승인을 하고 지나갔다가는 나중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 그래서 제 인식은 작년에 사고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 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보기에 이게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제동을 법원이 건 게 무안공항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공항들이 이제 많은데 네. 지금 그 공항들 지금 8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울릉공항 하나만 착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공항은 아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μα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예, 경우 예, 있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설계 입찰 준비해 있고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도 좀 진도가 빠른 게 아까 말씀하신 울릉도 공항이죠. 활주로 공사 지금 있고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동이 걸린 게 새만금 신공항인데 원래는 이제 2029년 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K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제2공항이 있고 흑산도, 백령도, 서산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흑산도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흑산도.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산. 네. 서산 그쪽에는 공군기지가 있긴 있는데 아마 공군기지 근처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 서산이 있고 흑산도까지 있다. 대구 경북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 중에 맏형격이 역시 이제 가덕도 네. 신공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민단체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유가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합니다. 뭐 조류 충돌 위험이라든지 해양 환경 문제. 자, 뭐 제주 제2공항 이것도 철새 도래지 문제 등으로 환경 논란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신공항 지을 때는 환경 문제는 늘상 제기되는 겁니까? 이건 좀 일상적인 풍경입니까? 그 제기가 되고 또 예.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런 철새 서식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해외 사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철저한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흔히 이제 뭐 조류 충돌 위험 횟수라든지 뭐 예. 이런 어떤 조사를 하거든요. TPDS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덕도 지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TPDS는 이제 김해공항의 8배, 네. 무안공항의 한 353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류의 어떤 그 이동이 좀 빈번하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의 이번 판결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기준점이 돼서 법원이 이 부분을 매우 많이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만금 이 판결이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이거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비 확보가 문제라고 해서 지역 언론은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로 했던 2030년 개항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여기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인데 예. TK 신공항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예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추산되는 예산이 한 14조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네. 내년 기준으로만 보면 이제 한 318억 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전체 예산에서 뭐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만은 대구 경북 쪽에서는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너무 부족하다. 예. 이걸로 어떻게 뭘 하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못하는 거 아니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정부의 스탠스가 뭐냐. 지자체 중앙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다 그동안 지원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8개라는 어떤 공항의 건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게 됐는데 예, 예. 요렇게 지금 지자체도 좀 분담해봐, 지자체가 좀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다양한 중앙 정부의 시그널을 준다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 TK 신공항을 이게 추진하는 동력도 잃고 또 부담으로 작용해가지고 지자체들이 선뜻 못 나설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신공항 건설 문제 둘러싸고 뭐 잡음이랄까 뭐 지체 현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는 곳이 이제 울릉공항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공항 그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 울릉공항 사업 순항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소형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50인승 내외 항공기가 착륙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제공항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모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예. 공정률이 한 60에서 64% 정도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도서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그래도 기존의 페리보다는 또 이런 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것이 도움이 네. 될 거라 생각해서 매우 협조적인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앞으로 울릉도를 좀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울릉공항 빼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공항 건설이 차질 빚고 있는데 뭐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예산 뭐 이런 다양합니다 이유가. 네. 근데 뭐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 거치고 정부 예산까지 배정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뭐 지체되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공항 사업인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 구조적인 점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타라고 하는데 그 예타가 어떻게 보면은 공항 건설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요거 첫 단추를 잘 깨면은 네. 경제성 평가라든지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타당하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기본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공이 이어지는데 지금 이 가덕도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해야 될 것들을 좀 뭐랄까 많이 좀 그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좋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가 나중에 이런 소송이 네. 생겼을 때는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복귀해서 그럼 과거에 뭘 했느냐 보면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접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제 이 새만금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 건설 8개 공항 건설의 어떤 상징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이걸 딱 보니까 네. 정치권이 서로 지역 의원들끼리 약간 나눠먹기 하면서 네. 국민의 사실 혈세 아닙니까? 네. 뭐 지역 균형 발전 이건 매우 좋은 일이고 그건 수건이고 이건 잘 이루어져야 될 일인 반면에 또 정치권이 서로 야 우리 지역도 가져가니까 너희 지역도 가져가고 이런 나눠먹기 과정에서 약간 좀 검증이 부실하거나 이런 약간의 모럴 해저드가 여기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요? 프리패스 할 수 있고 가장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바로 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라면은 무사 통과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 민심도 있고 너무 지금 수도권하고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네. 유치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민심도 이것을 환영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솔깃할 수 있는 게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뭔가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뭐 좋게 말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산업과 모든 인프라가 실제로 이렇게 네트워크화돼서 네네.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어떤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인프라보다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산업이고 네. 어떤 소프트 그 파워가 먼저 들어와야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런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공항이라는 인프라만 갖고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유령 공항들의 특징이 공항은 그러니까. 져놨는데 그 안에 비행기도 안 들어오고 산업도 없고 사람도 없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목격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자꾸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예.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을 또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하겠다라는 또 정치인들의 공약이 예. 솔직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다만 여기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항이 신공항 건설이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어 놓는데도 돈이 엄청 드는데 지어 놨더니 정말 비행기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네. 그냥 관리 비용만 들어가고 그게 다 우리 세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성, 수익성 네. 이 부분 안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승인이 나야 되는데 예. 그거를 다 면제해주고 통과를 해주면은 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뒤늦게라도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환경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공항은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나 이런 건데 좀 작은 공항 뭐 내륙 지역의 작은 공항 중에서도 좀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지 아니면 반면에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그동안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좋은 거 좋은 먼저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엔 청주공항이 네. 아마 이 지방공항의 우수 사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년 적자공항이었거든요. 근데 8년 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를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꽤 이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청권, 그 다음에 일부 호남권, 그 다음에 경기 남부권을 지금 빠르게 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지역 항공사로 모태로 출범한 뭐 에어로케이라든지 이런 예. LCC들이 예. 들어와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점 항공사와 또 지방의 어떤 그 거점 공항처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그 우리나라 지방 공항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워낙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양양공항이라든지 예. 또 지금 그나마 무안공항은 이제 많이 좀 노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지난 사고 때문에 조금 다시 동력을 잃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공항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만성 적자 상태인 것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그 체크해야 될 게 수요 예측인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어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그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네. 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자, 공항이 이제 시설 특성상 아까 이제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도 많이 했는데 역시 환경 영향 평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아까 예타 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 환경단체가 추후에라도 이의 제기 안 하게 앞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금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 지역 사회라든지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안 듣고 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해외 사례로 보면 이제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 네네. 지금이야 뭐 명실상부한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지만 예. 그 초기 단계에 정말 그 추진 과정이 어려웠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지역 협의회라든지 이런 갈등 조정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자료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추진 과정이 좀 늘어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추진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 갈등 조정 위원회 같은 기구를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 지자체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면은 네. 나중에 이런 또 후폭풍이 없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 그런 거를 미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줄이기 위한 대화의 장, 뭐 네. 논의기구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나리타 공항 사례 지역협의회 혹은 갈등 조정 협의회 뭐 이런 기구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이게 조금 그동안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이제 가덕도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지역 주민 안에서도 갈리죠. 아, 지역 그래요? 주민 안에서도 보상을 받기 위한 또 그렇게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지역 안에서 그 현장에서도 첨예하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네.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 네. 혹은 현역 지자체장 이런 네. 분들이 경쟁적으로 이거는 그렇죠. 뭐 그 자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항 체계 뭐 거점 공항은 어떻게 조성할지 공항 건설 운영 전략은 어떻게 끌어갈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체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뭐 되게 큰 주제인데 네. 좀 약간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이 나라는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약간 뭐라 그럴까 교훈이 될 만한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꾸만 이제 뭐 우리가 아무래도 그 또 이웃 나라기도 하고 또 네. 사만불 시대 또 선진국이기도 한데 이 어떤 미리 또 사만불을 경험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를 보면은 섬으로 돼 있잖아요. 섬으로 네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도 인프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철도가 고속철도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뭐 도서 지역 말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SRT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속철도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결망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국내 수요보다는 이제 아웃바운드 수요로서 네. 국제공항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허브 공항을 몇 개 주요 도시에다가 두는 것 거점 공항을. 근데 네. 지금 현재 뭐 물론 인천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산 민심이 어떻게 보면 부산을 제2의 도시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고 예. 또 동남권의 어떤 아웃바운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해공항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취지와 그런 데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 기한을 좀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2029년에 맞췄고 예. 지금 30년으로 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돈도 그래서 많이 듭니까? 그렇죠. 예. 20조 원이 넘고 30조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아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민심에서도 네. 부산 지역은 이것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그 엑스포가 이제 좀 좌초가 됐듯이 그거를 29년 뭐 30년에 맞춘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네. 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8곳 그 뭐 공항 지금 뭐 추진 중인 뭐 기본 계획 막 수립 단계인 데도 있고 울릉공항처럼 막 60% 70% 간 데도 있고 한데 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좀 꼼꼼히 따져봐서 여기는 진짜 좀 공항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경우에 교수님 신공항 대신 철도나 도로망 다른 교통 인프라 확충하는 그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권역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호남권, 영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뭐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나누고 또 뭐 강원권이 이제 양양이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그래 권역에 이제 좀 국제공항 제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지방의 군소공항은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런 허브 공항이 들어온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이 권역에서 한 개씩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권역별로 정리되는 게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어떤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 아니면서도 꽤 괜찮은 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계신 그렇죠. 건가요? 워낙 또 이 너무 인천과 또 네. 이 수도권 인천공항만 또 집중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지역 민심의 어떤 맞는 허브 공항 네. 그분들도 또 외국 나갈 때 굳이 인천 거치지 않고 네.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8개는 좀 다소 많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나 뭐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좀 설계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의 열망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 경제성 다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바로 신공항 건설 문제라고 이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이해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또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내년이 또 지방선거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눈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릅뜨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뭐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은 이 네. 모든 데의 원인과 어떤 뿌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소외되면 안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도 당연히 중요하죠. 인프라 중에서 공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거 이외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뭐 이런 디지털 인프라, 환경, 복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공항이 살리는 것은 아니다. 공항은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마치 공항이 들어오면은 다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그런 발상은 좀 다소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공항과 함께 그런 교육 인프라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나를 보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 정확한 분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공항으로 다 해결하려는 그런 인식은 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공항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문화 분야 이것이 같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냐 이거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황영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